네, 바쁘신데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머니들 자리 배치가 약간 좀 학생들 같아요. 뒤쪽에 앉은 거 보니까 요즘에 좀 그렇게들 많이 앉더라고요. 네, 중산고등학교 이제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 오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내신 설명회고요. 저는 이제 두각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김형구고요. 이제 남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형처럼 좀 불렀으면 좋겠다 플러스 실제로 좀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냥 자칭 형구 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KNS라고 하는 어학원이죠. 거기서 중산고등학교하고 영동고등학교 내신을 담당했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같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작년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으로 그리고 아까 대기실에서도 다른 선생님들을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여기저기 다른 학교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상고는 이제 올해가 2년 차가 됩니다. 저는 중상고를 제가 하지도 않았던 걸 5년, 6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작년 1년 그리고 이번이 2년 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 오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영어는 조금 이야기거리가 적을 수도 있어요. 아마 어머니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 봤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잘 봤어요. 대부분 잘 봤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등급 컷이 나와봐야 뚜껑이 열릴 텐데 제가 어제까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직 등급 컷을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쯤에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밤마다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어쨌든 등급 컷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험을 조금 구분을 지어봤을 때는 어법, 어휘, 독해, 영작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요. 중산고가 어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했던 거 이제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추울 때 했었던 설명회에서는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어법이 좀 줄고 있다. 너무 어법에만 몰빵하는 방식의 중상고 영어 대비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시험에도요. 어법은 4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4문제 중에 한 문제는 서술형으로 틀린 것을 4개 고치는 문제 제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런 형태로 조금 어려운 문제 그래도 그나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문제 하나 정도가 나왔고요. 그것 이외에는 다들 기본적인 어법을 물어보는 수능으로 따졌을 때는 29번에 해당되는 수능처럼 그냥 물어보는 것들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휘 얘기를 좀 할 게 많은데 어휘는 비중을 조금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휘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어휘 문제 개수로만 높이는 건 아니고요. 어휘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중간고사에선 그 문제의 난이도를 확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휘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예 시험 스타일을 잘 모르고 그냥 영어는 내가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문제 방식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문항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땐 작년엔 27문제였는데요. 그래도 문항수가 20개 정도로 좀 줄었는데 전체적인 문항수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은 계속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문항수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에는 영작이 2문제 출제되는데요. 이번 영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속 쉬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이번 영작은 교과서 부분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부교재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거의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였어요. 변형도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원래 중상고는 변형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그대로 옮겨 쓰는 방식보다는 뭔가 조금 패러프레이징을 원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가 그동안 많이 출제됐었는데요. 올해 중간고사 1학기에서는 아주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한번 두 개 나눠서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27문제, 그리고 서답형이 겨우 5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산고의 문항수는요, 보통이 38문제 정도, 많을 때는 40문제가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40문제 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32문제면은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적인 압박이에요. 딱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정말 빽빽합니다. 저는 그 빽빽한 것도 최대한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시험을 받아봤을 때는 그 답답한 어떤 마음과 빨리 지나가는 시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실력을 잘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더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항수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할만하네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항수하고 이걸 배점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배점으로 봤을 때 선택형이 80점 배점, 중상고는 계속 80대 20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답형 문항 자체가 적은데도 20점 배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등급이 갈리는 건 서답형을 맞냐 틀리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부분 점수를 받냐 못 받냐 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을 딱 보면은 학생들한테 당연히 뭐 시험지를 보내달라고 하고 가장 빠르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때 제가 분석을 해서 바로 두각 쪽에 넘겼던 내용이 이거고요. 사실 뭐 내용을 다 뭐 꼼꼼하게 읽어 본다기보다도 보시면은 90점대 중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했는데 솔직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얘기한 거고 한 97, 98 아니면 100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산고 학생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건 이번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과서 비중도 이번엔 꽤 많은 편이었어요. 보통은 10에서 15%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또 한번 시험이 쉬웠구나. 근데 제가 계속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 기말고사는 어떨까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려운데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야 이제 영어 됐어. 너 영어 그만하고 다른 거 더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어휘 문법 독해 영작 배점 기준으로 나눠 놓은 것과 그다음에 문항 예시를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 봤는데요. 요거는 그냥 빨리 제가 시험 보자마자 뭐 바로 분석한 내용이에요. 시간은 뭐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틀에서 숫자 바꾸고 내용 중요한 것들 바꾸면 되니까 제가 문항 몇 가지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몇 개를 찾아서 몇 개를 고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보통 한 문제씩 나옵니다. 다른 학교들도 어법 문제의 서술형 문제는 고치는 것까지를 보통 물어봐요. 그런데 이상한 것들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 that 뒤에 나와 있는 make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흔히 말하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이렇게 좀 뻔하게 물어보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lausible sounding answer 뒤에 여기는 s를 붙여서 이렇게 수일치를 맞추는 거 이런 거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 제가 똑같이 예측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제가 다 일일이 이거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여기에 대동사에 관한 부분들도 이 두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서 그 동사가 비동사면 they are로 붙이는 거 그리고 이 자리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이런 ing 형태가 아니라 원래의 동사 형태 과거 동사로 identified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수능에서 매번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법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저는
딱 어느 수준? 수능 수준까지만 하면 돼요. 물론 수능에서 어법을 맞추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는 지문을 알고 모르는 거죠.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 가지고 문법을 맞추는 거고, 근데 내신은 알고 있는 문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문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부담감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많이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너무 어법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하겠다. 아까 문항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휘 실력으로 조금 학생들의 실력을 가르려고 한다라는 건, 이거는 단지 중상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능도 그렇거든요. 수능에서 갑자기 어법 문제를 두 문제로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어휘 싸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산고에서 어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영영풀이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 내용만 이번에 나온 걸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갈아 끼웠어요. 어느 정도의 지문을 준 다음에,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지문이었고요. 보통 중산고등학교의 시험 범위는 교과서도가, 그 다음에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모의고사가 빠져요. 6월 모의고사를 서울시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다른 2학년 모의고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말은 넣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안 넣었어요. 그래서 범위가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지문의 양은 적을 때는 30개 정도에서 많게는 45개 정도의 지문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교과서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감적으로 양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건 40개 정도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40개보다 좀 적으면은 좀 적네, 40개보다 많으면 좀 많이 물어봤네 하는데, 이번 중간고사가 36개를 물어봤습니다. 부교재 24개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추가적으로 8개 이렇게 물어봐서 총 36개였으니까 한 중간 정도보다는 조금 적었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휘력을 물어보는 건 사실 어휘 문제에서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휘를 어떻게 물어보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작년에 맡아서 문제 유형은 알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영풀이를 주고 위에 있는 지문에 있는 걸 찾아서 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계속 시험을 돌렸죠.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걸 딱 영어를 봤을 때 우리말에 쓰는 거랑 영영풀이를 읽고 이해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매칭시키는 거는, 그건 또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결국에는 단어를 외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범위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중산 단어장을 만들어주고, 이 이후에 3월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3월 모의고사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가 좀 겉보기랑 다르게 좀 미적 감각을 제가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안에도 보면 칼라로 이렇게 해서 영영풀이를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줬어요. 네, 근데 그걸 외우고 아무리 확인해도 계속 안 외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남학생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걸 뭐 안 외우는 것도 저도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인데, 일단은 남기고, 두 번째 줌하고, 줌으로도 안 되면 가정 방문까지 이번엔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멀지 않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도 가정 방문은 싫었는지 대부분 가정 방문 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는 해오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스펠링을 완성하면 이렇게 A, B, C, D, E, F, G까지 해서 이제 이 해당되는 스펠링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문제가 하나 더 짜잔 열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예문에 들어갈 이 단어를 적으시오. 어떤 단어를 적는 거지? A부터 G까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6점을 다 가져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한번 머리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은, 우리 끝말잇기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뭔가 걸리면은 계속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외우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같이 했던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시작했을 때 그때 만점을 받은 학생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만점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100점 얻은 학생은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기말고사의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에요. 조금 제 어떤 약간 빗나간 부분 이런 거라면 암기를 최소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암기를 조금 더 많이 했어야 했다라는 방향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말고사 때는 훨씬 더 암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암기만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단어장을 열심히 만들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단어의 영영풀이 출처까지도 저는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브리타니카 영영사전 많이 좋아하세요. 그 이땡훈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출처 거의 비슷한 거를 제가 옮겨다가 이렇게 나갔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나갔다. 그래서 중상고에서 요거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다 두각 나뉘는 학생들이고요. 이제 제가 또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학생들은 시험을 막상 시험지 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그 감이 없어요. 이 시험이 뭐지? 약간 이렇게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나서는 이미 늦었죠. 내가 이미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좀 모의고사를 진짜처럼 만들고 싶다. 근데 너무 진짜처럼 만들면은 나중에 좀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짜 중간고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전체 완전히 이 구성이 똑같습니다. 폰트 크기에다가 활자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가 제공을 해줬고요. 요거 한 번만 해서는 학생들이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갔을 때는 순한 맛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매운맛이라고 해서 이렇게 순한 맛과 매운맛의 시험을 봤습니다. 가장 잘하던 친구도 70점대 80점대 초반을 넘지 못했던 시험인데 실제 시험은 90점대로 나왔다는 걸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대비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번 중간고사는 쉽게 생각했구나라고 점수가 뭐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순한 맛, 매운맛 그다음에 이제 형구맛까지 해가지고 세 세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솔직히. 이게 한 38문제 만드는데 거짓말 안 하고 12시간에서 15시간 걸리거든요. 그냥 온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진짜 문제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약간 좀 멍 때리는 시간도 1시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회차 더 만드는 것보다는 자료를 좀 따는 거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직전 보강 때 대비를 했었고요. 직전 보강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하면 9시간 하려고 해요. 9시간 제 이름이 또 김형구다 보니까 이제 구직보라고 해서 9시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7시간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9시간 딱 정해서 하고 만약에 운이 좋게 이번처럼 시험 보는 날이 월요일이어서 주말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12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12시간 하시길래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막상 수업을 해보니까 이때 수업 진도 한 바퀴 다시 다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걸 귀에 듣고 간 것만으로도 시험지를 봤을 때 약간 음성 지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형구 형의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들이 시험 다 잘 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에 이제 시험의 형태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잘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뭔가를 역전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사고 특목고는 훨씬 더 심하고요. 일반고도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문제가 쉬웠을 때 점수가 나와주고 어려울 때는 좀 선방해야 되는 게 그게 제가 대비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간고사는 분명히 쉬웠습니다. 얼마나 쉬웠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95점 이상 안전하게 말했을 때 거의 100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1등급이 될 거다. 만약에 100점이 아니라 95점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아래 1등급이 형성된다면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면 중상고 1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태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다음에 보통은 중간이 어려워서 쉬웠을 때는 기말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비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선생님들만 열심히 대비를 하거든요. 작년 말씀드릴게요. 작년 중간고사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근데 기말은 조금 더 어려웠다가 2학기 중간은 조금 쉬워졌다가
2학기 기말에 엄청 어려워졌어요. 선생님들도 어쨌든 내신에 대해서 변별력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이 일반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얘네들이 조금 작년보다 자원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학교가 아니라 일반고는 지금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송파 쪽에도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파여고 같은 경우에도 뭐 1등급이 98.5 이렇게 나오고, 지금 제가 주로 좀 주력으로 맡고 있는 학교 중에 동북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거의 뭐 100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일단 한번 쉽게 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좋았어 하고 어렵게 되는 그 방식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1등급인 학생들도 데려가야 되고요. 9등급인 학생들도 데려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얘기해 줍니다.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하고 이 이상은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줘요. 그걸 굳이 더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암기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고사 때 좀 암기를 그렇게 막 너무 타이트하게 시키지 않았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후회되는 면도 있고요. 이제는 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도 재밌는 거는 본인의 어떤 공부의 총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시키는 선생님한테 더 써줘요. 덜 시키는 선생님한테는 이 선생님한테는 요만큼만 써줘야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션을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물론 치밀한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짜 중간고사라고 하는 그런 건 약간 시그니처로 해서 제가 이렇게 봉투로도 나눠줬었어요. 순한맛 딱지 붙여가지고 매운맛은 매운맛 딱지, 그리고 이제 이번 기말 때는 현구막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이즈도 똑같이, 시험지 사이즈는 B4 사이즈거든요. B4 사이즈 똑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폭넓은 대비, 제가 영어 강의한 지는 한 15년 정도 돼요. 그리고 사실 내신 대비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기 성경어 학원이라는 데서 한 13년 전이에요. 그때는 절대평가도 아니었고 상대평가였던 시절이어서 그게 내신이 어렵지는 않았던 시절인데, 그때부터 제가 내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신 대비에 대한 어떤 버전의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다 끝났다. 그런데 중간고사가 좀 쉬워서 아쉬웠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시험 보고 바로 저한테 연락 온 친구 중에는 이렇게 95.7점, 이 친구 저는 딱 봤을 때 그냥 점수만 봤을 땐 나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시험지를 보고 나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시험이 쉬웠구나. 길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번 기말 대비도 저랑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요 가짜 중간고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가짜 중간고사 때 점수를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좀 각성한 친구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벙찐 학생들도 있고 그랬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험 대비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자료는 또 풍부하게,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 어떻게 나간지는 잘은 몰라요. 근데 작년에 좀 우연치 않게 이 중상고의 1타라고 좀 유명한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자료를 어떻게 좀 보게 됐어요. 봤는데 내용을 본 게 아니라 저는 좀 양을 봤거든요. 근데 양을 봤을 때는 비슷하게 나가거나 제가 조금 더 괜찮게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맡겨주시면 시험이 물론 쉽든 어렵든 간에 저는 등급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영어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흥미 잃지 않고 이것이 또 자연스럽게 정시라고 하는 이 수능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접점까지도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어머니께서 학생에 대한 상담도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학습 상담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아이 자체에 대한 상담. 제가 딸만 있고 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쨌든 아들이었으니까 제 심경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약간 윤활유 역할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 개강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있는데요. 저는 이번 일요일 날 그냥 바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인데 9시부터 10시까지는 클리닉 시간이고요. 보통은 9시 30분까지는 대부분 남아서 뭔가를 하게 되고, 조금 늦게 남는 경우는 대부분 10시까지 남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가 안 됐다,
뭐 일요일이 아니라 주중이 돼서도 계속 학생들 제가 될 때까지 잡아가려고 하고요. 이제는 제가 진짜 두 눈으로 딱 확인하고 믿음이 가기 전에는 이걸 그냥 쉽게 놔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상고 1등급 기원 뭐 제가 특별하게 해드릴 건 없고요. 교재비 저는 받지 않습니다. 올 한 해는 교재비 안 받기로 학생들한테 얘기했고, 중간에 단어 학생들이 하도 안 외워가지고 제가 중상고 복학킹 이런 것도 이벤트에서 막 현금 5만 원 줬더니 막 학생들 막 눈 뒤집혀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정말 이 평일에 귀한 시간에 나와서 설명해 와주신 것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1회차 수업은 이번 주 일요일 5월 12일 날 오후 6시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수업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교과서 일단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범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교과서 3, 4과는 안정적으로 거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바로 궁금하신 부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수업 들었던 친구요. 6명 들었었어요. 네, 6명이었습니다. 저는 뭐 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KNS 있다가 중상고 처음 여기 열다 보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어떤 듣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치동은 좀 쏠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티핑 포인트만 넘어가면 뭐 우르르 형구 형한테 손잡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보통은 이제 인원이 되면은 반을 늘리기 때문에 한 번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반을 개설해서 그걸 뭐 아직까지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는데 보통 이제 한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이제 반을 더 추가로 개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제가 나눠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혹시 없으실까요? 네, 1학기 중간고사는 아까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쉬웠기 때문에, 근데 또 이래도 못 본 친구들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에겐 아직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도 남아 있어서 분명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중상고 시험은 열심히 했을 때 그래도 조금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에요. 제가 아까 영어를 원래 잘하는 친구가 잘 보는 시험이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그래도 중상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울 때는 쟤도 잘 보기 때문에 역전하기가 좀 힘든데 어려울 때 얼만큼 내가 빛을 발하는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험이 중상고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대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